어르신들 거뭇거뭇 번져가는 검버섯 보면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셨나요? 오늘 제가 어르신들의 그 체념을 희망으로 바꿔드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주방에 분명히 있을 그것, 두 가지를 섞어서 꾸준히 발랐더니 오래된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다는 분들의 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천연지우개 팩 비법. 어르신들의 피부도 다시 맑아질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몇 분을 발라야 하는지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봐야겠어요. 검버섯과 기미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인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를 멜라노사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피부 안에 있는 작은 물감 공장이에요. 이 공장은 원래 적당히 가동됩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피부를 보호하려고 검은 색소를 조금 만들어내고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물감 공장이 점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이 균등하게 돌아갔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공장은 과하게 가동되고 어떤 공장은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 색소가 피부 일부에만 뭉쳐서 얼룩덜룩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미입니다. 그럼 검버섯은 뭐가 다를까요?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피부 세포가 오래되면서 딱딱하게 굳어 두꺼워지고 그것이 검거나 갈색으로 변색된 상태입니다. 마치 오래된 가죽 소파에 때가 끼어서 거뭇거뭇해지는 것처럼요. 피부가 노화되면서 세포 교체 속도가 느려지고 오래된 세포가 쌓이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럼 왜 어떤 분은 많이 생기고 어떤 분은 적게 생길까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태양빛, 즉 자외선은 피부 속 물감 공장을 가장 세게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평생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셨거나 모자나 선크림 없이 햇볕을 많이 쐬신 분들께 기미와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밭에서 농사 지으셨던 어르신, 바다 근처에서 사셨던 어르신,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셨던 어르신들 얼굴에 검버섯이 많으신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유전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 기미가 심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나도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타고나는 피부 유형이 있거든요. 하지만 유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하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피부 내 색소 조절 기능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갑자기 기미가 훅 짙어지거나 검버섯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이긴 하지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늘어나는데 이 활성산소가 피부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킵니다. 마음이 편해야 피부도 편합니다. 이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미와 검버섯, 보기 싫은 것 떼고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색이 점점 짙어지고 면적이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동전만한 크기이던 검버섯이 몇 년 사이에 손바닥만큼 넓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옅게 보이던 자국이 점점 짙고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관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관리하는 것과 나중에 관리하는 것,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두 번째, 피부 노화를 가속합니다. 검버섯과 기미가 많은 부위는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 약해진 부위로 자외선이 더 쉽게 침투하고 피부 속 콜라겐이 더 빨리 파괴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탱탱함을 유지해주는 단백질인데 마치 건물의 철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철근이 녹슬어 없어지면 건물이 무너지듯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에 주름이 더 빨리 생깁니다. 결국 기미와 검버섯을 방치하면 전체적인 피부 노화까지 빨라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냥 두면 피부암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검버섯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서 극히 일부는 피부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버섯은 양성이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있으시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한 달 사이에 검버섯 크기가 눈에 띄게 커졌다. 둘째, 검버섯 위에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난다. 셋째, 색깔이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 갈색인데 중간에 까만 점이 섞여 있다거나 하는 경우요. 넷째, 가렵거나 따갑거나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단순한 검버섯이 아닐 수 있으니 꼭 전문의 진찰을 받으세요.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대부분은 진짜 단순한 노화 현상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나아집니다. 그럼 이제 가장 기다리셨을 내용, 집에서 바로 만드실 수 있는 천연팩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드디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주방재료 2가지, 뭔지 계속 궁금하셨죠? 바로 감자와 꿀입니다. 왜 이 2가지냐고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카테콜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감자를 깎아두면 금방 까매지잖아요. 그 갈변을 막는 성분이 반대로 우리 피부의 멜라닌, 즉 검은 색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얼룩 제거제가 옷에 얼룩을 지워주듯이 감자가 피부의 색소 얼룩을 부드럽게 지워주는 거예요. 또 감자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색소 생성 자체도 억제해줍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꿀에는 강력한 보습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피부의 수분을 꽉 붙잡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 어르신들 피부는 특히 건조하기 때문에 감자의 미백 성분이 잘 흡수되려면 꿀이 함께 있어야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감자가 지우개라면 꿀은 그 지우개가 잘 닦이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이에요. 자, 그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딱 2가지입니다. 감자 반개, 꿀 1스푼. 첫 번째 단계, 감자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곱게 갈아주세요. 강판이 없으시면 믹서기에 살짝 갈아도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갈은 감자를 면 보자기나 깨끗한 꺼지에 싸서 즙을 짜주세요. 건더기 없이 즙만 사용하시는 게 피부에 더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 단계, 감자즙에 꿀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때 꿀은 벌집에서 바로 나온 천연꿀이 좋지만 마트에서 파는 일반 꿀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사용법입니다. 세안을 깨끗이 하신 후 화장솜이나 손가락으로 이 혼합물을 김이나 검버섯 부위에 살살 펴발라주세요. 절대 문지르시면 안됩니다. 살살 부드럽게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씻어내실 때도 문지르지 마시고 물로 흘려내리듯이 헹궈주세요. 팩 후에는 반드시 수분크림으로 보습을 바로 해주셔야 합니다. 보습 없이 그냥 두시면 오히려 건조해져서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사용 횟수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 하루 걸러서 해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 연한 살에 조금 발라서 10분 후에 빨개지거나 가렵지 않으면 그때 얼굴에 쓰시면 됩니다. 둘째, 팩을 하신 후 바로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가급적 저녁 세안 후에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셋째,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뾰루지가 난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꾸준히 한 달 이상 하셨을 때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빠른 효과를 기대하시고 무리하게 자주 하시는 것보다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팩 비법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일상에서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생활 습관도 짚어드릴게요. 팩만 잘하신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뒷받침돼야 팩 효과도 2배, 3배로 커집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선크림은 젊은 사람들이나 바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자외선은 기미와 검버섯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고 이미 생긴 것을 더 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데요. 이 시간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책모자와 긴팔을 착용하세요. 선크림은 어르신들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으로 선택하시고 밖에 나가시기 30분 전에 바르시면 됩니다. 실내에 계실 때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니 낮 시간에 창가에 오래 앉아 계신다면 얇은 커튼을 쳐주세요. 두 번째, 세안 방법을 바꾸세요. 혹시 세수할 때 때를 밀듯이 빡빡 문지르시는 분 계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피부는 젊은 분들보다 훨씬 얇고 건조합니다. 세게 문지르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집니다.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살살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눌러서 물기를 없애세요. 그리고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크림을 발라 보습을 해주세요.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거든요. 세 번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잠 못 드는 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수면 부족은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피부는 낮 동안 받은 손상을 스스로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잠을 못 자면 이 복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미와 검버섯이 더 빨리 진해집니다. 하루 7시간 수면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그게 어려우신 분도 많으시죠? 낮잠을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30분을 넘기면 오히려 야간 수면을 방해하니 알람을 맞춰두세요. 네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는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색소 침착이 더 잘 됩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즉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의식적으로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전에 한 잔씩 이렇게 습관을 만드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마음이 편해야 피부도 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늘어나 피부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좋아하시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친한 분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까지 잡으셨다면 이제 먹는 것도 함께 챙기셔야겠죠? 피부는 바르는 것과 먹는 것,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제대로 좋아집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나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주고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 드실 때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살짝 볶거나 국에 넣어 드세요. 두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C는 아까 말씀드린 물감 공장이 과하게 돌아가는 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빨간 파프리카, 키위, 딸기, 귤이 비타민C가 특히 풍부합니다. 귤 2개, 키위 1개, 파프리카 반 개 정도만 매일 드셔도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빈속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고용량 보충제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드시고요. 세 번째는 콩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여성 어르신들의 폐경 후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모두 좋습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음식들이죠?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서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단 너무 진하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하루 2잔에서 3잔 연하게 드세요. 반대로 피부에 나쁜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도한 당분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피부 단백질이 손상되어 피부가 더 빨리 늙습니다. 단맛이 당기실 땐 과일로 대체하세요. 두 번째는 과음입니다. 술은 피부 수분을 빼앗고 색소 침착을 악화시킵니다. 반주 한두 잔 즐기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마시거나 과하게 드시는 것은 피부는 물론 건강 전반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면 몸에 부종이 생기고 피부 순환이 나빠집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조금만 줄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자, 생활습관과 식습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미와 검버섯이 많이 진행되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미와 검버섯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팩과 생활습관만으로는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히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검버섯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레이저빛이 색소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주변 피부 손상 없이 색소만 없애주는 원리입니다.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요즘 레이저는 많이 발전해서 대부분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받으시고 크게 아프지도 않아요. 두 번째로 외용제 치료가 있습니다. 기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전문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처방받아 매일 바르는 방법입니다. 병원 처방 없이 인터넷에서 고농도 성분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세 번째로 필링 치료가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 노화된 세포를 화학적으로 부드럽게 제거해서 새 피부가 올라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미와 검버섯 모두에 효과가 있어요. 피부과 치료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 치료할수록 횟수도 적어지고 비용도 줄어듭니다. 용기 내어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르신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당장 이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바로 감자 꿀팩입니다. 냉장고에서 감자 꺼내시고 찬장에서 꿀 꺼내셔서 오늘 저녁 세안 후에 딱 15분만 해보세요. 거창한 것 없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씩 더 하시면 됩니다. 외출할 때 모자 하나 챙기시고 귤이나 키위 하나씩 더 드시고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2-3달 후에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미소 짓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수고와 세월이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가꾸고 사랑받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피부 고민 있는 친구분이나 가족분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로 어르신들 피부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백세를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